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조세총론 두 번째 시간, 여러분 교재 427쪽이죠. 자,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불복, 절차, 제척, 기간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시기는 아주 중요하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 또 27회, 26회에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28회에서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다. 조세 총론 중에서는 제일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이 지금 공부해야 될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여기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 그럼 앞에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 단원 시작하기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용어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을 듣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그러면 428조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납세 의무 성립 시기란 세법이 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추상적이 뭡니까? 추상적하면 구체적의 반대가 추상적이죠. 즉 막연하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세 요건, 무엇에 대해서 세금 부과할 거냐, 과세 대상, 그리고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그리고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세율, 이와 같은 걸 과세 요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충족했지만 구체적으로는 계산하지 않았죠. 그래서 세금이 얼마고 납세 의무자를 실제로 확인은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막연하게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시점, 이걸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또는 발생한 시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행위를, 납세 의무자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생기는 그런 세금도 있고, 또 어떤 세금은요, 1년 중에 하루가 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세금은 기간이 끝나봐야, 왜?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걸 합산을 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야 납세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원인별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번 과세 사실이 발생한 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원인이 무슨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무슨 행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 세금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상속세는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상속이 개시되는 때 하면 사망한 때 얘기해요. 사망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생긴다. 상속이 개시되는 때, 사망한 때, 상속세를 국가가 계산하지만, 상속세를 계산한 건 아니지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구나, 이렇게 세금 내야 되는구나 라고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걸 성립시기라고 그래요. 그럼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여기는 증여를 받은 때 얘기해요. 그럼 증여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생기지 않겠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즉 사망한 때, 또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 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겠죠. 인지세는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과세 문서, 소유권 이전할 때 문서를 작성하죠.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이전할 때는 수입인지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이때 수입 증지를 얼마짜리를 천명할 거냐. 그래서 그 과세 물건을 작성할 때 납세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취득세는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그럼 취득한 행위가 없다면 취득세 납세 의무, 세금 내야 될 의무는 생기지 않겠죠. 물론 등록 면허세도 똑같아요. 등록 면허세도 우리 등록 면허세는 등기에 대한 부분과 면허 부분을 합쳐서 등록 면허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면허 부분은 부동산하고 관련 없으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등록 면허세는 등록분에 대해서는 등록하는 때 이거. 그래서 여러분 무슨 행위가 있을 때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 그 다음에 뭐 증여세, 이런 부분은 필수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행위가 있을 때, 취득한 때, 등록 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상속세는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또 하나 우리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하는 때, 요거 필수적으로 요 네 가지 점검하시고, 다음 두 번째는 1년 중에 하루죠. 1년 중에 하루,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생기는 그런 세금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는요, 소유권의 변동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중에 하루를 정해놓고 그날 기준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죠. 그래서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부과하는데 그 1년 중에 하루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 이렇게 정해놨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본인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의사와 관계없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기준일이 똑같습니다. 6월 1일. 물론 주민세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만,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날이 되면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우리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는 1년 중에 하루가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요거.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요,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세금이 있어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세금 계산하겠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는 조세. 대표적인 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예요. 그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날짜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에 개인이 벌은 소득을 다 합산을 해서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끝나는 순간 세금 내야 될 의무가 그때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간은 서로 틀려요. 법인세는 회계년도 또는 사업년도다. 그래서 상법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년 안에 초과할 수 없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 아니면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말, 이렇게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는 1기, 2기로 나눠서 일반 과세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1기고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1기, 2기, 6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죠. 물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요 기간이 끝나야 납세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자,
세 번째는 과세 기간이죠.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건 바로 법인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소득세, 이런 부분이 바로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자, 이렇게 조세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예요. 무슨 행위를 했을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 그래서 취득세,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때, 증여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때. 요거 다음 1년 중에 하루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성립하는 거, 생기는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지역자원 시설세죠. 다음 과세 기간이 끝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빈출 지문에 보시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또 많이 틀리는 게 밑에 나와 있는 소득세예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죠. 소득세는 기간이 끝나야 된다. 과세 기간이 끝날 때, 그거 혼동될 수 있으니까 정리하고, 다음 429쪽으로 가시면은요, 4번에 부가세 및 가산세 기타 그랬어요. 부가세는 독립된 조세가 아니라 다른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기 때문에 부가세는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면 따라서 성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부가세 하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죠. 여기 보실까요? 부가세 하면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이 부분인데, 이 부가세, 요것을 우리는 부가세라고 하고, 자, 어디에 부과되느냐?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도 부과된다고 그랬고, 다음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도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여기에 우리 부과되는 게 이 부가세예요. 그렇다면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납부할세액의 10%, 감면받았을 때 20%,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감해주거나 면제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재산세는 관계없죠.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액의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감면은 과세표준의 세율 곱해서 세액이 나오면 그 세액의 일부를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걸 감면이라고 하죠. 다음 농어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납부할 세액의 20%, 등록면허세 납부할 세액의 20%, 그리고 재산세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할 것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구하는 과정, 취득에 관련된 부분이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 부과되는 조세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 부과되는 조세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부가세,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부가세라고 하고, 이것을 부가세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본세라고 하죠. 본세. 그렇다면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는 요걸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요거 따라가요.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부과될 때는 취득하는 때 농어촌 특별세도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지방교육세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서는 등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재산세는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요, 재산세는 아까 과세 기준일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도 과세 기준일이 되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니까 과세 기간이 종료할 때 이렇게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면, 이와 같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래서 거기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즉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따라서 성립되고, 지방소득세도요,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많이 물어보지는 않지만 부가가치세에 따라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그리고 밑에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때, 수시부가 되는 경우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여기서 우리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가산세 요 부분은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성립한다. 그거 이해하시고 다음 2번으로 갑니다. 밑에 이번에는요, 납세 의무 뭐라고 그랬어요? 확정 시기. 자,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기. 자, 확정 시기는 뭐냐? 아까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추상적이다 그랬죠. 막연하지만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 이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했고, 확정 시기는 구체적으로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확정, 즉 결정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얼마고,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세율이 몇 프로고, 세금이 얼마고, 언제까지 어디에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확정, 결정되는 때, 그것이 바로 확정시기라고 하는데, 이 확정시기는 크게 둘로 나눠서 첫 번째 신고주의 일명 신고납부라고 하죠. 신고납부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무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무할 때 신고하는 때 무한다, 확정이 됩니다. 신고납부조세는, 신고주의 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스스로 국가에 무할 때, 신고할 때 확정이 되고요. 또 하나 부과주의 조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느냐면, 요거는 보통 징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신고주의는 신고납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의 세액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과세권자가 뭐한다? 결정할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된다. 여기서 결정하는 때 얘기는 계산을 하면, 이것은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부할 때, 신고할 때 확정. 요거는 과세권자가 계산할 때, 계산을 하면, 결정을 하면 확정이 된다. 그래서 다음 장에 잠깐 보시면은요, 430쪽에 보시면 신고주의 조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와 같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신고하는 조세는 오른쪽 끝에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이 된다. 요거하고, 부과주의 조세, 즉 보통 징수는요,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와 같은 고지서 나오는 세금은 오른쪽 끝에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계산하면 그걸로 확정이 된다. 신고납부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확정되는 거고, 부가주의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계산할 때 확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는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 429페이지 다시 되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죠.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로 옳은 것만 묶인 것. 기억, 소득세는 이렇게 많이 틀려요. 소득을 지급하는 때, 그게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소득세는 기간이 끝나봐야 돼. 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합산을 해야 되니까, 과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니까 틀렸고,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기간이 종료하는 때 틀렸죠. 왜요? 여기 볼까요? 여기. 자, 농어촌 특별세는요, 취득세 부과될 때는 취득하는 때로 가고,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건 등록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될 때는 과세 기준일,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날 때, 이렇게 어느 세금에 부과되느냐 본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기간 끝날 때 그러면 틀리죠. 다음 디귿의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맞고,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즉 본세의 납세 의무가 무하면 성립할 때 지방교육세는 따라서 성립하는 거니까 부가세 맞죠. 그리고 수시부과 징수하는 재산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했다. 그럴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디귿, 리을, 미음.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야 된다. 이렇게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는 필수라고 그랬어요. 다음 430쪽에 보시면 납세 의무 소멸 사유 및 제척 기간. 납세 의무 소멸 사유는 지금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개념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납세 의무자 쪽에서 소멸되는 사유는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순서에 관계없이, 그래서 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느냐? 1번 실현이 됐기 때문에, 세금 내야 될 의무를 다 이행했기 때문에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첫 번째, 납세 의무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소멸되는 경우는 첫 번째 납부. 부과된 세금을 납세 의무자든 2차 납세 의무자든 연대 납세 의무자든 납부했어요. 그럼 납세 의무가 소멸되죠. 두 번째는 충당.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데 그걸 환급받지 않고 내야 될 세금으로 메꾸는 걸 충당이라고 하죠. 충당된 건 납부한 결과와 똑같아요. 다음,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 이행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소멸됐죠. 그래서 납부, 충당. 다음, 납부는 안 했지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과세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부과했어요. 그래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뭐 했어요? 다시 뭐 했다? 취소를 하게 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처음부터 납세 의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소멸되고, 두 번째, 제척기간이다. 그래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죠. 그래서 제척 기간은 기본적인 경우는 5년 또는 7년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을 때는 10년, 15년 이와 같은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되면, 즉 법적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내 부과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제척기간 만료가 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때 오른쪽에 참고로 보시면 부과됐던 세금이 철회되거나 아니면 납세 의무자가 사망하거나 결손 처분됐다. 이런 것은 납세 의무 소멸되지 않아요. 특히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건 아니죠. 왜? 상속받는 상속인한테 승계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납세 의무는 제척기간 만료. 또 하나 소멸시효라고 그러죠. 징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제척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징수,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 즉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납세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렇게 소멸사유 5가지, 납부, 환급받을 세금으로 낼 세금을 메꿨다 충당, 부과됐던 것이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 의무는 뭐한다? 소멸이 된다. 이때 우리 시험에서 3번 제척기간에 대해서 한 2번 정도 물어봤는데요. 제척기간 하면 상속세 증여세가 가장 길어요. 상속세 증여세 밑에 보시면 1번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이렇게 나오면 기본이 15년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환급을 받았다. 그럴 때는 제척기간이 15년이고 그 외에 단순한 착오로 한 경우는 10년 이렇게 가죠. 다음, 여러분 다음 장에 순서 바꿔서 잠깐 보시면 4번에 기타 국세와 지방세 제척기간 그랬죠.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제척기간 같이 가는데, 거기 첫 번째 칸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했다. 그럴 때 제척기간은 10년이고요. 또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제출하지 않으면 7년, 일반적인 경우는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여기 보실까요? 제척기간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러나 상징적인 거 몇 가지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이런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이럴 때는요, 자,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는 15년,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이외의 조세,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사기 그러면 10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한 건 사실과 다르죠. 이런 경우는 10년. 근데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는 15년, 일반적인 경우는 5년 이렇게 이해하시고, 잠깐 430쪽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430쪽에 보시면 기출문제 나와 있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주택에 대한 그거 양도소득세 그랬잖아요. 양도소득세에 포탈한 경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인가. 다만 결정, 판결 상호, 경정 청구 등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상속세, 증여세의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15년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상속세,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니까 10년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거 대신에 취득세 그래도 10년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 지방세 합쳐서 10년이에요. 그리고 또 앞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그런 방법이 그런 말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5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상징적인 거 정도만 이해하세요. 상속세, 증여세는 제일 긴 거 15년, 상속세, 증여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나 지방세, 사기 그러면 10년. 예, 이렇게 정리하시고 431페이지로 가죠. 이번에 단원 5번에 조세 채권의 우선순위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했고 또는
사용자 사업하는데 체불된 급여가 있고 이랬을 때 채권 우선순위를 우리는 시험에서 간혹 물어보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2순위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 자, 2순위. 자, 여러분 참고로 3순위라고 나왔죠? 예, 거기 3순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재산에 피담보 채권이 있어요. 피담보 채권 하면 대표적인 것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거나 그 재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다. 그렇다면 이런 피담보 채권하고 조세, 세금은요,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그것은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등기한 날을 기준하는 거고 세금은 법정기일이라고 하죠. 세금이 부과된 거 법정기일 이렇게 갑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빠르냐? 이때 법정기일하면 세금은 신고, 납부, 조세는요 신고한 날이죠. 신고한 날을 법정기일 이렇게 얘기해.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부과주의, 즉 부과주의 또는 보통징수라고 하죠.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건 고지서 뭐한 날? 발송한 날이에요. 발송한 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법정기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순위는 일반 피담보 채권하고 법정기일 요거 보고서 날짜에 따라서 선순위가 결정을 합니다. 선순위가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피담보 채권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기가 먼저 됐으면 경매되거나 공매대금에서 이걸 먼저 갈 것이고 만약에 법정기일이 더 빠르면 세금이 먼저 간다. 이게 3순위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고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요거 2순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뭐냐? 피담보 채권이 아무리 등기가 빨리 됐어도 2순위는 이거죠. 항상 피담보 채권에 뭐하는 거? 우선하는 조세, 우선한다. 어떤 것이 우선하느냐? 당의 재산이죠. 당의 재산에 부과된 조세 중에서도요, 이거. 자,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중에서도 신고납부 조세가 아니라 고지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그 자동차라면 자동차세도 있겠죠. 또는 요 재산세에 부과된 무엇까지 지방교육세요. 지방교육세 이런 세금 그리고 이와 같은 세금을 안 내서 추가로 붙은 가산금 이것은요 피담보 채권에 항상 뭐한다? 우선한다. 피담보 채권에 항상 우선하는 거예요. 당해세. 그래서 2순위만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일반적인 배당순위 0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왔는데 시험에서 관련된 것은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거나 공매 처분한 매각대금에서 피담보 채권하고 세금하고 경합될 때는 어떤 걸 우선하느냐? 날짜에 따라서 3순위와 같이 선순위가 결정되는데 피담보 채권에 항상 우선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요거 당해 재산에 부과된 요것이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은 참고로 등기권리증 등에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오는 경우에 이런 부분이 참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기출문제 잠깐 보시면 법정기일 전에 이 얘기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죠?
전세권 등기된 재산 매각에 있어서 이 얘기는 전세권 등기가 더 빠르다. 여기 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등기가 더 먼저 됐다. 뭐가?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어요. 그럼 당연히 전세권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재산에 의해서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그죠? 여기 법정기일보다 등기가 먼저 됐으니까 피담보 채권인 전세권이 우선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줄 중간에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에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무. 이 얘기는 이거죠. 이순이 뭐 피담보 채권에 항상 뭐 하는 거? 우선하는 당해세가 있다 이겁니다. 그에 해당하는 세무.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 취득세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중에 신고납부고 등록면허세도 신고납부에 이렇게 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신고납부 조세가 아니라 그 재산의 과세권자가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이와 같은 세금이 우선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실까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당해재산에 안 낸 세금 중에서 고지서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 부가주의 조세라고 합니다. 이 부분 2순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다음 432쪽으로 가서요. 이번에는 납세자의 불복 절차에 대해서 봅니다. 불복은 뭐죠? 세금이 부과된 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불복 절차에 따라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순서 바꿔서 3번부터 볼까요? 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세금이니까 세금에 대한 거니까 관할 세무서장한테 아니면 지방국세청장한테 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의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면 이의 신청 통지 받은 날로부터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뭐 심사 청구할 수 있고 또는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잘못 부과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다시 말하면 심사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 역시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를 하는데 있는데 심사 청구는요. 이의 신청을 거치고 나서 안 받아줬을 때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할 수도 있다. 또 그 밑에 심판 청구라고 그랬죠. 이건 조세심판위원회에다가 심판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요. 이의 신청을 먼저 거치고 나서 안 받아줬을 때 통지,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거쳐서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뭐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이 불복 신청에 대한 청구인데 이때 청구 기간은 전부 다 90일 이내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 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은요,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의 신청 결정해서 통지를 해주는데 며칠 이내 해야 되느냐? 국세의 경우는 30일이에요. 30일 이내 결정 통지하고 또 지방세죠. 결정 통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지방세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통지. 요게 차이점이다. 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결정해서 통지하는 기간이 국세는 30일, 지방세는 90일이에요. 물론 국세의 경우는 오른쪽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죠. 이 결정 통지 기간에 신청인에 뭐가 있으면, 항변이 있으면 또 한 번 연장을 해서 결국 며칠 60일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이것은 국세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방세는 전부 다 90일이다. 이것만 빼고 이의 신청 빼고 나머지 전부 다 90일 이내 신청하면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하고 그날로부터 또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죠. 전부 다 90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위에 보시면 양가로 2번 여기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행정소송에서 두 가지 정도만. 하나는 바로 뭐냐?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3번, 4번 있잖아요. 위에 박스에 3번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할 수 있고 4번에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거하고 또 하나 오른쪽 칸에 심사와 심판 청구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다. 중복해서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고 여러분 기출문제 23회 보시면 이의 신청 또는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 이의 신청, 심판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이의 신청, 심판 청구, 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60일이 아니라 30일. 그리고 나머지 참고로는 1번, 2번, 3번하고 5번은 신청하면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해서 통지해주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또다시 90일 이내 다음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자, 433쪽에 서류 송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류 송달은 우리 큰 비중은 아니고 서류 송달하는 방법은 세금에 대한 서류 송달은 크게 네 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첫 번째 교부 송달 뜻만 보세요. 자, 교부 송달은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세무공무원이 당사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것을 교부 송달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우편 송달하면 자, 우편 송달은 기본이 등기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이죠.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죠. 5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기본이 등기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다음 세 번째 전자송달은 납세 의무자가 신청을 하고 또 납세자의 허락을 받았을 때 승낙한 경우에 한해서만 자, 전자우편이나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죠. 세금에 대한 국세정보 통신망은 이용하려면 상대방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뜻만 이해하세요. 자, 다시 한번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사람한테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걸 교부 송달이라고 하고 자, 등기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는 우편 송달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전자우편이나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뭐하는 거 전달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전자송달입니다. 그런데 교부송달이나 우편송달이나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 그럴 때 공시송달할 수 있다.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거니까는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관할 세무서의 게시판, 그죠? 게시판 또는 관보 등을 통해서 또는 법원의 서류를 맡겨놓고 전달하는 방법, 공시하는 거죠.
공시하여 알리는 방법,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하고, 공시송달은 게시하고 나서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 전달 방법 4가지 정도만 이해하시고, 24회 때 출제됐던 기출문제 책은 지금 서류 송달 방법은 27회까지 해서 딱 한 번 출제됐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념상 보죠.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하면 4번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공시 송달하는 건 아니다. 틀렸죠. 그럼 공시 송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까 직접 교부 송달해서 서류를 전달하려고 봤더니 해당되는 자가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교부 송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우편 송달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데 2번 이상, 2회 이상 반송됐어요. 수치인 불명해가지고 반송이 됐으니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전자송달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걸 승낙하지 않고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 전자송달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해당되지 않는 건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세 총론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 내용,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빈출 핵심 지문글에서 434조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중에 몇 개 정도 파악할 수 있는지 점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435쪽에 보시면 제척기간, 납세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 그리고 피담보 채권에 항상 우선하는 당해세,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핵심적인 도표를 그려놨으니까 그걸 점검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조세 총론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로 조세 총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지방세법, 취득세 부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